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관리 계획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주민 설명회는 이 4개 구역을 다 통합해서 하는 자리이다만큼 각 개별 구역별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후단에 이제 주민 의견 절차가 진행되니까요. 그때 충분히 의견들을 주시면 최대한 계획 내용에 반영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모아타운의 이해, 그리고 현황, 그리고 관리 계획안,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아타운의 이해입니다. 이 모아타운은 90년대부터 서울시 저층주거지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심각한 주차난 그리고 녹지, 휴게 공간의 부족에 따라서 주거 삶의 질이 좀 악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8년도에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방식이 마련되었고요. 기준 및 세부 실행 방안이 부재로 현재까지 약간 사업 시행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민간 주도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통해서 과밀화된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정책인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형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법적 명칭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정책 브랜드 네이밍이 이제 모아타운입니다. 이런 모아타운은 신축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혼재한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노후도가 50% 이상인 일단의 지역에 지정하는 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아주택 사업에는요,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아주택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상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아주택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재개발이 10년까지 걸리던 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 등 소유자 간의 합의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업 요건의 완화입니다. 이 모아타운 안에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구역별 노후도가 67%이던 게 57%까지 대폭 완화가 됩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만 할 수 있던 사업 면적이 모아타운에서는 최대 2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사업구역이 그만큼 대폭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1단계 용도지역 상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1종 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법정에서 정하는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당초에 200까지 해서 최대 250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요. 2종 일반 주거에서 3종 일반 주거로 1단계가 종상향되는 경우에는 당초 250에서 법적 상한인 300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완화 사항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다음으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되지만 이 모아타운 내에서는 층수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지역에서는 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하면 완화가 될 수 있지만 모아타운으로 선정된다면 별도의 심의 없이 바로 층수 완화가 미적용되는 그런 계획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한 모아주택 구역 간에는 이 건축 협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건축 협정을 하게 되면 상층부 건축 배치 이동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때문에 건축 배치에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는 통합 지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이 사업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같은 정비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도서관 같은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런 국비 지원은 관리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국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을 하고 이제 국토부에서 그러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최대
모아 타운별로 375억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추진의 경과를 살펴보면요, 서울시는 22년도에 2차례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고요. 북토부 선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약 65개소의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강서구는 약 9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5개소 중에 현재까지는 시범 사업을 포함해서 총 5개소의 관리 계획이 승인이 완료가 돼 아주 이 초기 버전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아타운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요, 크게는 2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재생위원회 통합시비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되고요. 이러한 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구역별로 이제 조합을 설립하시고, 건축시 및 사업 수행 인가에 대한 통합시비를 이행하신 후에 사업구역별로 착공 및 준공에 따른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의 1단계 관리 계획은 사실상 향후 2단계 사업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아타운에서는 관리 지역의 규모와 정비 방향을 결정하고요. 밑에 보시는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 시설 계획 등의 세부 계획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안은 다 마련은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2단계 사업구역별 사업 시행 계획 인가시 결정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흥동에서 관리 계획에 대한 승인이 났었는데요. 그 사안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 이용 계획이나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계획안은 안으로서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최종 결정은 사업 시행 구역 내 개별 사업 시행 계획 인가시 결정하도록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모아타운의 계획 내용이고요. 그만 본격적인 관리 계획에 앞서 우리 이제 화곡 1동의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지는 21년도 11월에 관리지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됐었고요. 22년 1월에 권리산정 기준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작년 9월에는 이제 통합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었고, 그 이후에 강서구, 서울시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이제 제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모아타운의 위치는요, 아시는 것처럼 화곡 1동 가장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양천구 신월동과 맞닿아 있는 지역의 4개소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북쪽부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돼서 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지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간선변으로 일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2종 주거지역 7층 그리고 2종 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구역의 기반시설을 보시면 북측의 화곡로, 남측의 가로 공원로와 인접한 지역이고요. 내부 도로는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m에서 6m 협소한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 체계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측의 2구역과 4구역 일대를 종합해서 보면 15m와 8m 도로가 인접한 지역이고요. 내부 도로는 마찬가지로 4m에서 6m 이하의 협소한 도로로 되어 있고요. 일부 이제 일방 통행로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 현황은 각 모아타운 구역별로 최소 65% 이상은 충족하기 때문에 모아타운 노후도 기준인 50% 이상은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용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80% 수준이 주거 용도로 이용 중이고, 이 도로변 일대의 일부 근린생활 시설이 좀 분포 밀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구역별로 이제 현황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먼저 북측의 1구역입니다. 북측의 1구역은 간선변으로 대규모 건축물을 좀 입지하고 있고,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들을 고려한 사업 단위 설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도로 체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구역뿐만 아니라 화곡동 일대가 앞서 보신 것처럼 대상지의 높이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이 규제에 대한 극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이 북쪽에 화곡 중앙시정이 입지하고 있고요. 그 화곡 중앙시장 옆으로해서 강서구 보건부소가 입지하고 있고, 최근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예정지역 한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변으로는 활성화된 근리생활시설이 일부 밀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이 주요 생활가로변으로 활성화된 상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동측의 도로가 12m로 내려오다가 6m 일방 통행 도로로 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체계가 불합리하고 연속성이 좀 단절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화곡 1-1 공영주차장이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요. 노후된 화곡 1동 주민센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기사업 추진 중인 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관리계획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과밀화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있고, 사업 실현성을 제고하면서 지역 맞춤형 블록형 주택지로 정비한다라는 목표 아래 이 적정 규모의 개발단을 설정하고요. 도로 및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고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하고요. 지역 거점형 생활 SOC를 확보한다라는 4가지 계획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모아타운 사업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필지 등을 감안하여서 가장 정형화된 형태로 구역을 설정하였고요. 최소 면적 55,000, 그리고 가장 큰 면적은 85,000 정도의 규모로 설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럼 북측 1구역 관리계획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실 때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결국 사업 단위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 단위를 검토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일단 이 화곡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간선변에 대규모 필지가 입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 그리고 중간에 대규모 공동주택, 그리고 남측에 남일병원 같은 이런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그리고 신축된 건축 현황을 고려하고요. 당연히 주민 의사를 고려해서 결국은 가장 사업 실현성이 높은 사업 단위를 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안적으로 도로 현황을 고려해서 이 기존의 하나의 구역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계획을 대안적으로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역은 모두 노후도 기준은 당연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도인 57%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토지 이용을 살펴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 차량 진출입로는 최소 주요 도로는 12m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기존에 단절되던 도로는 기존 막다른 골목을 연결시키면서 도로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원은 이전하면서 재배치하였고요. 이 일대를 거점 시설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지하 주차장과 통합, 그리고 필요하면 지역 필요 시설과 같이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도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부 이면부에는 다 2종 7층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 단위에 대해서 3종 지역으로 1단계 종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바와 같이 대상지는 이 고도 제한 57.86m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45m 내외에서 설정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45m, 결국 57.86m의 높이 일부가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협의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최종적인 구체적인 이제 그 건축 높이 계획은 향후에 사업 시행 인가 시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하면서요, 법적 상한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을 용도 지역 상향을 전제로 세대수를 검토를 해보면요, 현재 약 830세대 수준이 약 1430세대로 약 600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이 세대수 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사업 시행 단계에서 이 세부 건축 계획을 통해서 확정된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30세대 안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과 이 상한 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3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이던 것이 최고 높이 15층 이내에서 중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입니다. 2구역의 사업 단위를 검토해보면요, 이 북쪽에 화곡중앙시장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 화곡시장 상위 내에서 구역 제청을 좀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 단위에서 화곡시장을 빼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을 수립하였고요. 이 화곡시장과 인접해서 보건분소 그리고 그 강석에서 추진 중인 주차환경 사업의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까지는 사업 단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간선변의 그 근린생활시설은 향후의 주민 동의에 따라서 사업구역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필지 분할 가능성을 계획해서 좀 사업 단위에 유연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시적으로 화곡 중앙시장을 제외하고는 일부 자립 필지들을 사업구역에 포함하면서 사업구역을 두 가지 사업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대안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단위별로 노후도는 단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마찬가지로 최소 12m, 지인도로는 12m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이 남측의 기존에 노후된 주민센터를 2구역으로 위치를 이전하면서 공용 주차장과 복합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고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재배치하고 화곡시장과 인접해서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반시설 계획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양을 배치한 건 아니고요. 각 사업 단위별로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양을 다 고려해서 적정하게 사업 구역별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해서요. 사업 단위는 모두 제3종 주거지역까지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높이 역시 1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공항공사 협의를 통해 일부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제3종 일반주격 상향 통해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용도적 상향을 통해서 기준을 약 1,670세대이던 것이 2,480세대로 약 700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세대수 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상한 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 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층 주거지, 일대의 저층 주거지 지역이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중층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구역 관리계획 아닙니다. 3구역은 이 도로변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성화된 상가시설들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가시설의